안녕하세요. 텍스베어입니다. 오늘 7번째 이야기, 소금세에 대한 저항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죠. 소금은 짠맛의 공급원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용도 외에도 위료용, 화학용 등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금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소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프랑스 대혁명, 중국 당나라 멸망 등 우리 인류의 중요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폭 역불복종 운동으로 유명한 인도의 간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간디의 소금 행진과 소금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물품인데요. 이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소금에 세금을 매기거나 국가 소유 사업으로 만들어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금은 과거 왕과 도시 상인들의 부의 원천이자 왕실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었다고 해요. 소금에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재정정책상 타당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당시의 세금이 왕의 마음대로 지역 또는 계층마다 차별하여 징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1630년에 원가의 14배였던 소금 가격이 1710년에는 140배가 될 정도였고, 소금 가격이 지역에 따라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당시 영국은 식민지로 있던 인도에 소금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소금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여한 영국의 소금만 먹을 수 있도록 강제했는데요. 인도의 바닷가에서 자연 생성된 소금을 단지 집기만 해도 중범죄에 속하였다고 하니 그 탄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국의 가혹한 세금은 가난한 인도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에 인도 독립운동가 간디는 인도의 소금은 당연히 인도인의 것이라는 생각 아래 사티아그라하, 즉 비폭력 저항운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디의 활동 중 가장 유명한 소금 행진입니다. 1930년 3월 12일 간디는 사바르마티 아시람에서 70여 명의 동지와 함께 24일을 걸어서 구자라트주의 단디까지 향하게 되는데요. 출발할 때는 78명이었으나 마을과 마을을 거쳐가는 동안 간디의 대열은 수만 명으로 늘어나 이마일에 이르는 대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수만 명의 사람들과 바다에 도착한 간디는 모래밭에서 소금을 한 줌을 들어 올렸는데요. 그것을 신호로 인도 사람들은 이 소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6만 명의 인도인들이 투옥되고 32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이 쓸 소금을 자국의 염전에서 생산하겠다는 인도인들의 의지를 보여준 간디의 소금 행진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인도인들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1년 가까이 지속되던 영국의 소금법은 1931년 소금법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며 폐지되었고 인도의 독립 과정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텍스베어의 이야기 7번째, 소금세에 대한 저항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